자, 안녕하십니까. 보험 설계를 맡은 권순정입니다. 먼저 한번 보험 설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와서 이제 보험 설계가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재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드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하느냐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보험은 한 30문제 나오는데요. 1장이 위험과 보험이죠. 그래서 위험과 보험은 대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에 대한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처리 방법이 뭐냐. 상당히 출제하기는 좋은 문제들이죠. 그러나 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또 좋은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보험의 수요와 공급.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경제학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원리. 그래서 특히 1장은 위험과 보험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조금 보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념하신 부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장 보험산업입니다. 가장 2장에도 쉬운 과목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험산업.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죠. 회사의 경영 어떻게 하면 된다. 보험금지금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통체도는 뭐다. 다 알고 계시던 문제죠. 여기서도 그리고 소비자 보호는 어떻다. 최근에 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한 4문제에서 5문제. 그러나 2장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3장 볼게요.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뭐든지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딱딱하고 또 여러분 용어가 잘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보험관계법, 그 다음에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지만 또 여러분 유념해 보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출제는 많이 되고 있죠. 한 5문제, 6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 4장 보시면은 보험제도와 보험상품 4장이 가장 출제가 많은 한 9문제에서 10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보험 설계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상품에 대한 이야기죠.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생명보험, 재산보험, 손해보험, 연금보험 다 내용이 뭘까요? 상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4장은 여러분이 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출제도 많고 또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품을 권유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입니다. 5장 보험세제는 말 그대로 페이지가 굉장히 적죠. 많이 나온다면 한 2문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특히 개요, 그 다음에 보험료 100만 원 공제되는 부분들, 보험금,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5장은 세금 설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받는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단체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그런 개괄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전체적인 교훈은 봤습니다만은 보험은 한 30문제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최근에 와서는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재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중심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장 한번 볼까요? 1절 위험과 위험관리입니다. 특히 1장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은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 가지고 말을 꼬아서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위험과 위험관리 첫째 서장을 볼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손실의 가능성이 있을 때 위험하다고 한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위험은 뭐다? 기대 손실에 염려한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 손실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은 특히 환경이 불확실할 때, 특히 그래서 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이란 말은 뭘까요?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대 손실에 대한 변동성.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확실하다. 알 수 없다는 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기대 손실에 대해서 뭐다? 내가 얼마큼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 편차가 나는 것. 그게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겠죠. 그래서 또한 기대 손실 또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어떨까요?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더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위험의 정의입니다. 위험의 정의는 뭐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위험하고 또 뭐가 나오냐. 위험과 위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위험이란 말이 있고 또 뭐다? 위기란 말이 있다. 요 두 가지에 대한 여러분이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교재에 놓으시죠. 8페이지 보시면 위험 이런 말이 나오네요. 가운데 보시면 위험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부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위험은 가능성을 말한다는 거죠. 위험하다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가능성이다 이거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위기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인지된 시점이다. 그래서 위기는 뭐다? 위험의 뭐다? 위험의 연장선이다. 위험의 연장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책을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출제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정의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를 일일이 한번 줄을 꺼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험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뭐다? 불확실성하다. 그죠? 그리고 기대 손실에 대해서는 뭐다? 기대 손실하는데 변동성이라는 거죠. 내가 기대 손실보다는 얼만큼 바뀌는가가 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만 위기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위험의 연장선에 있다. 인지된 시점이다. 그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유 위기다. 그다음에 식량 위기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기라는 게 개념은 뭘까요? 하나의 위협의 개념이 된다는 개념들이죠. 자, 용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위험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출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위험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특히 위험은 뭐다?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이라는 말은 뭐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른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의 기대 가치에 대한 변동성.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위험의 정의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대 손실에 대해서 뭐다? 기대 손실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고 하나는 기대 손실에 대해서 뭐다? 하나는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투자 설계에서는 위험의 정의는 뭘까요? 표준 편차죠. 편차가 크다는 거죠. 사실은 말이죠. 그러나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의 정의는 뭐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는 거죠. 자, 교재에 보시면은 또 9페이지 보시면 기대 손실이 크면 클수록 뭐다?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뭐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특히 기대 손실이 크면 클수록 또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표 1-1에 보시면 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건 출제로 될 일은 없고요. 상식적으로 보시죠. 특히 보시면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확실성, 그다음에 특히 가능성, 손실에 대한 우연성 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과 위험을 정의는 어떻게 할까요? 박스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대하거나 바람직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자, 우리가 기대했는데 기대보다는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보험에서 위험이라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입세는 몇 명이 돌아가실 거라 해서 보험료를 낸 겁니다. 근데 실제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거죠. 그럼 그만큼 그게 쉽게 말하면 보험에서는 하나의 위험이 되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 보시면 손실 발생의 뭐다? 불확실성. 항상 나왔던 이야기죠. 불확실성이다 하는 거. 자, 키워드만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죠. 그리고 또 미래 결과에 대해서 뭐다? 변동성. 또 나오네요. 변동성. 이런 이야기들은 다 위험의 단골로 등장하는 하나의 용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줄 한번 꺼볼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위험을 손인이나 위태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잘 출제됩니다. 손인과 위태를 사실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인과 위태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이라는 개념은 사고의 형태입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 위태는 사고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형태나 그 형태는 하나의 결과로 놓은 거죠. 그 사건 그 자체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위태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도 많다는 겁니다. 책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 특히 출제에서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예를 들어 놓았던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어떤가 출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화재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화재란 자체는 뭘까요? 결과죠. 불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험과 손인을 동일시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일찍 죽을 위험이 있다. 그건 뭡니까? 원인이 있다는 거죠. 위험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 위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은 위험과 위태를 어떻게 합니까? 혼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출제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대부분의 주택은 화재에 줄 거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찍 죽고 위험에 줄 거 넣고,
하나는 손해냐, 하나는 위태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하나 더 연구한다면 뒤에서 놓을 수 있는 손해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예를 들은 문제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자, 보험회사는 손실 금액을 예측한 다음 이 기대금에 따라 보험을 해주간다. 그 말은 뭘까요? 보험회사는 40살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망률이 있다면 경험표에 의해서 그럼 사망률이 있는데 몇 명이 죽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확률에 맞도록 보험료를 맞게 만다. 그 3세보다는 40세가 훨씬 더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죽고 볼까요? 예측된 손실 금액은 보험회사가 바라는 바람직 결과이다. 자, 40세에 몇 명이 죽을 거라는 그 예측된 손실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말하면 예측된 손실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위험은 뭘까요? 예측된 손실보다도 많이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이란 손실의 기대값과 반대로 일탈하는 것. 이 말이 뭘까요? 손실의 기대값보다도 반대로 일탈한다는 말은 뭘까요? 실제 결과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예측된 손실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이다. 이 문장은 자주 출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줄 것이기 바랍니다. 맞는 말 아시겠죠? 보험회사의 위험의 정도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크긴데 앞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항상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주관적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죠.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위험을 굉장히 조그만 위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더 큰 위험에 대해서도 둔감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은 반드시 객관적 측정이 하나야 된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척도는 뭐다? 분산이나 그리고 표준 편차나 그리고 변동 계수로 사용을 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첫째 나오네요. 자, 첫째, 손실 발생 가능성이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할까요? 덜 위험할까요? 당연히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도 뭐다?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예를 듭니다. 남성의 사망률이 3세에서는 0.123%다. 근데 40세에서는 0.31이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40세가 3세보다도 더 위험하죠. 그 말은 뭘까요? 발생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하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잠재적 손실 규모입니다. 자, 발생 가능성이 크더라도 규모가 크다면은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잠재 손실은 1억인 경우가 있고 10만 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더 위험할까요? 금액이 큰 게 더 위험하겠죠. 상식적이겠죠. 셋째, 자, 손실의 기대값입니다. 자, 출제는 손실의 기대값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실의 기대값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손실의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 어떻게 할까요? 확률하고 곱하기 금액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죠. 주택 손실 규모는,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자, 볼까요? 1억입니다. 근데 발생 가능성은 1%예요. 1%밖에, 확률은 이렇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동차는 1억이 되지 않겠죠. 자동차는 보니까 500만 원이에요. 손실 규모가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규모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률은 10%예요. 그럼 앞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금액만 본다면은 당연히 주택이 큰 거고요. 확률로 본다면은 뭐가 큰 거예요? 자동차가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째 줄에 손실 발생 가능성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자동차가 더 큰 거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뭐가 큰가요? 주택이 큰 거죠. 근데 기대값을 봤을 때, 기대값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주택의 실제적으로 실제 손해는 기대값은 뭘까요? 1억에 대한 1%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억에 대한 1%니까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5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뭐가 더 크다? 위험하다? 주택이 더 위험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첫째와 둘째도 아니고 셋째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기대값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훨씬 말해서 주택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